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열 전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열 전도에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쪽에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 요거를 순서를 바꿔놔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에 반도체 추세 중에 하나가, 뭐니? 마우스가 어디 갔나? 마우스가 자꾸 없어지네요. 어, 야. 그래서 최근에 보면 칩 스태킹이 되게 핫 이슈예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AI 쪽에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예전에 이제 패키지 스태킹해서 칩을 쌓아 올리는데요. 이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줄이는 비용이 반도체의 그 사이즈들이나 이런 거 피처 사이즈를 줄이는 비용도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한 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칩 하나가 다입니다. 실리콘 다이고, 뭐 이제 와이어본드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본드로 연결해서, 이제 외부로 시그널이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걸 했는데, 최근에는, 트루 실리콘 비아라 그래가지고 실리콘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칩과 칩을 이렇게 와이어본딩으로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아래 여기 이게 칩 하나 둘 셋 넷 이건 밑에는 이제 보드 같고요. PCB 보드 같고 여기는 PCB 보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에도 다 있고 밑에 이게 이제 예전에 PCB 보드로 안 되고 이제 막 열 팽창 교수 때문에 이 칩들이 다 하나하나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 이 안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면 얘네들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지난번에 했던 거랑 달리 여기는 지금 전기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실리콘이랑 그 밑에 에폭시를 집어넣었어요. 에폭시를 집어넣고 그 밑에 다시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에폭시 실리콘을 약간 모사한 거죠, 모사.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금속하고 접합재료 금속은 보통 이제 뭐 납땜이나 솔더나 이런 걸 쓸 테고 여기는 다 에폭시입니다. 그 사이는. 이게 닿으면 안 되죠. 닿으면 이제 시그널이 쇼트 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을 관통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위아래 접합을 하고 그 사이는 이제 에폭시를 채워야 되는데 에폭시도 물성이 다양합니다. 에폭시 자체는 물성이 뭐 제한적인데 그 안에다가 또 파우더 계열을 넣으면 전도도 향상이 되고 멸팽창 계수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열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것들까지 하게 될 텐데 그거의 모사는 이제 요것 때문에 열 이슈가 되게 심하고 여기에 이제 깨지는 이슈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칩 스태킹이 지금 찾아보시면 HBM 정확히 뭐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스태킹 하는 게 지금 되게 큰 이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 HBM이나 삼성전자 HBM 쳐보면 아주 최근 소식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류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엔 열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응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은 이제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이제 응력이 발생하는 그 순서대로 갈 거고 응력은 따로 한 번 더 그다음에 할 거고 다음에 이제 맥스하고 하는 거 이제까지 안 다뤘던 소재에 따라서 그거는 이 앞에서 이제 메시 짜고 하는 것들이 좀 다 경험이 있으셔서 그거는 원래는 하여튼간에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전도를 주로 다뤄요. 여기에는 뭐 물이 있거나 뭐 대류나 복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아니에요.
주로 다 열이 에폭시를 통하거나 칩을 통하거나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대부분 다 열 전도만 주로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열 전도는 직류 전류 흐름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비교할 텐데요. 거의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 직류 전류 흐름과 열 전도는 재료과학에서 원자의 흐름과 거의 동일합니다. 픽스의 제곱지.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수업의 맨 앞단에를 가보시면 플럭스, J는 CV라고 했던 것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동력이라는 게 어떤 물질의 흐름이나 에너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구동력이라는 게 어떤 물질의 흐름을 만드는 힘이 있고 유현진 야구 던지듯이요. 유현진 1승 했던데. 야구 던지듯이 아니면 손흥민이 축구 공 차듯이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가게 되려면 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케미칼 포텐셜인데 dx분의 d 뮤고 옆에 모빌리티인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요게 이제 구동력이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쭉 케미칼 포텐셜이어야 돼요. 그래야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J는 dx분의 dc만 되면 이 앞에 앞에 그렇죠. 요걸 하면서 J는 CV를 했었죠. 디퓨저는 dx분의 dc가 아니라 원래는 dx분의 d뮤입니다. 뮤. 케미칼 포텐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케미칼 포텐셜. 그걸 넣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 그렇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을 넣으시면 여기에서 포스가 dx분의 d뮤는 마이너스 c분의 kt의 dx분의 dc 이상용액일 때 요거를 cv의 cmf에서 f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c하고 c 없어지고 뭐 kt d 라운드 x면 라운드 c q는 이제 전류의 디퓨전이고 원자는 이제 q 값이 없으니까 그냥 개수로만 따지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 흐름이고요. 그렇죠. 드리프트는 이제 전류에서 전기장하고 이거는 전류 밀도, 이거는 농도 차이에 생기는 거니까 아, 다 J는 CV에서 나옵니다. J는 CV, J는 CMF. 여기서부터 다 나옵니다. 열은 열도 마찬가지죠. 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J는 시그마 E는 시그마 dx분의 dv. 이가 이제 전기장의 세기죠. dx분의 dv. 즉 전기장의 세기는 하나하나 보죠. J,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고 전류라는 게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니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을 우리가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플럭스입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르는 무엇. 이게 플럭스거든요. 전기 전도도는 물질 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하는 정도로 센티미터 지멘이 나오는데요. 지멘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오음이 저항이잖아요. 오음 센티미터가 비저항입니다. 비저항의 역수인데 오음의 역수 쓰기 그러니까 지멘으로 썼어요. 이건 S는 오음의 역수입니다.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역수니까 센티미터분의 지멘. 원래 이걸 다시 쓰면 오음 센티미터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전하를 띈 물질을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거는 파인만이 설명했던 것처럼 전류 차이가, 그러니까 전하가 우리 몸 중에 1%만 전자가 모여 있어도 거기에 균형이 깨져서 전자가 1%,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성인 남자가 70kg다. 그럼 1%면은 700g, 1kg도 안 되는 거죠. 700g의 전장을 모여 있으면
전자 하나에 9.1 곱하기 10에 관해 31승 kg이니까 따져보세요. 몇 개인지. 한 700g 정도만 모였으면 지구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700g 700g 서로 미는 힘은 지구도 들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700g씩 잡아당기는 힘은 이 지구를 당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들이 불균형이 생겨서 존재하는 게 전위차입니다. 마치 공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지구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이 나눠져 있으면 한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에 잡아당길 테고 마이너스 전할 뛴 건 마이너스 전할 뛴 건 플러스 쪽에 잡아당길 테고 플러스 전할 뛴 건 마이너스 쪽에 잡아당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위차의 기울기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위차량으로 해도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전기장, 단위기장 전위차, 전류를 이동시키는 힘, 전하를 이동시키는 구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Q는 Heat Flux Density라고 부릅니다. 열이에요, 열. Heat Flux Density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이동한 열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에너지, 단위 시간당 소모한 에너지를 와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라고도 쓰고 줄 퍼 제곱센티미터 세컨. 여기서 보면은 제곱센티미터 세컨 여기는 쿨롱이고 전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열 전도도 여기는 전자가 얼마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물질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하는 정도인데 열 전도도는 물질 내 열이 얼마나 잘 흐르는가 하는 정도입니다. 아, 쇠젓가락은 잘 흐르지만 나무젓가락은 안 흐르잖아요. 그러면 쇠젓가락은 열 전도도가 되게 좋은 겁니다. 얘는 나무젓가락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옴센치인데 이 옴도 V는 IR에서 R을 치면 뭐 이렇게 암페어분의 쿨롱 아니다. 볼트 나누기 암페어가 옴이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열전도는 센티미터 K 와트가 됩니다. 센티미터 K분. 이 K는 켈빈. 그래서 켈빈으로 안 쓰고 셀시어스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셀시어스는 섭씨. 그래도 273 안 돼도 돼요.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1켈빈 올라가는데 뭐 몇 와트냐 이런 식이니까 1켈빈이나 1도나 그 차이는 똑같잖아요. 절대값은 273을 더해야 되지만 그 차이 섭씨 1도나 섭씨 1K나 그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건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가 멀리 있는 데서 10도 차이 나는 거랑 가까이 있는 데서 10도 차이 나는 거랑 열의 흐름은 가까이 있는 데서 10도 차이 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공을 굴릴 때 경사가 완만한 데서 굴리면 천천히 가지만 경사가 급한 데서 오면 빨리 굴러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높이 차이가 생기지만 공이 여기서부터 여기 도달하는 시간은 이렇게 완만하게 있는 것보다 절벽에서 이렇게 오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단위 시간당이니까 이동하는 열 에너지는 좀 커지는 거고 여기서 구동력은 dx분의 dt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얼만큼 되느냐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픽스의 제일 법칙을 봤더니 J는 마이너스 D의 dx분의 dc잖아요. 뭐 구동력 아인슈타인 법칙 빼더라도 이게 구동력이라고 보면 얘는 원자 내에서 원자들이 얼마나 아니 물질 내에서 원자들이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이 앞에 마이너스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도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만약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얘를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줄 거고요. 얘도 사실 마이너스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르죠. 픽스의 제2법칙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량입니다. 시간에 따른 이 앞에 있는 C의 변화량이죠. 그거는 K가 아니라 D인데 나중에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가 D죠.
인티그리티. 이걸 픽스의 제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도가 이렇게 사인 커브처럼 이렇게 생겼다. 평균은 요쯤 되는데 여기가 농도고 여기가 거리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게요? 얘네들이 잘 섞이는 물질이라면 이쪽 농도는 올라가고 이쪽 농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나중에 다 농도가 일정하게 되죠. 네?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픽스의 제법칙입니다. 이게 아래로 오목한 거는 두 번 미분하면 플러스 값입니다. 위로 볼록한 거는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값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y 이퀄 sin x를 한번 미분해 보면 sin은 0부터 파이까지가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 미분하면은 한 번 미분하면은 코사인 x,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x는 0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사인 x니까 사인 x를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 다시 한번 보면 마이너스 사인 x인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원래 마이너스 값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에서 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그 공률이 위로 볼록한 거는 감소하고 아래로 오목한 거는 증가하는 게 차이거든요.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도 똑같이 요거를 T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온도를 바꾸면 온도 낮은 쪽은 올라갈 거고 온도 높은 쪽은 내려올 거고 그래서 온도가 똑같아지겠죠. 에어컨 옆에 바람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거기가 처음엔 차지지만 다 이제 차지잖아요. 그래서 열 온도도 요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뺏겨가지고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이 K 값을 그대로 쓴 건데 온도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전기장은 얘는 빛의 속도죠. 얘는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뭐 예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보면 열전도나 직류 전류 흐름이나 원자의 흐름이나 다 똑같다.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수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제가 본 식 중에 물질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여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달량, 물질량. 이거는 지워야 나중에 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고쳐놓을게요. 그다음에 열에서는 하나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열은 발산되어 없어지지 않는 온도가 무한정 올라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보시면 알 텐데요. 그림을 그리는 게 있죠. 여기가 방이에요. 방이에요. 바깥에 완벽하게 밀폐가 돼 있어요. 열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밀폐가 돼 있어요. 여기다 난로를 하나 켰어요. 난로를 하나 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되는 온도는 여기 바깥으로는 얘도 이제 열을 안 잡아먹는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열을 잘 안 잡아먹고. 그럼 이 공기 데피는 데만 씁니다. 뭐는? 여기서 난로가 연소되는 열. 그럼 온도는 언제까지 올라가요? 주구장창 올라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가 단열이 잘 돼 있으면은 조금만 열 올려도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를 단열은 대강 잘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단열이 다 잘 돼 있는데 창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열이 생성되는 양과
여기가 빠져나가는 양이 동일해지는 그 순간에 균형점을 찾게 돼요. 처음에는 여기도 춥고 온도가 똑같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은 천천히 올라가니까 열이 생기는 양이 더 컸을 거예요. 빠져나가는 양.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실내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난로 이렇게 실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양과 여기가 온도가 높아지고 바깥에는 온도가 낮을 거잖아요.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거든요. 우린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이 올라가려면 그러면은 낮은 데서 열을 빼앗아서 높은 데다 주니까 낮은 데는 계속 추워지고 높은 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려면 E를 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그걸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는 덥고 여기는 시원하게 만들려면 여기는 열을 바깥에다 계속 집어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주고 그렇게 만들면 연구기관 만들어요. 연구기관을 이제까지 만들었다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데 처음에는 온도가 같으면은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을 잡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여기도 영하 1도였고 바깥에도 영하 1도예요. 그러면은 나가는 열이나 들어오는 열이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난로를 폈어요. 10도가 됐어요. 그렇죠? 나가는 열과 들어오는 열 사이에 이제 아웃과 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온도 차이가 생겼으니까 나가는 열이 뭐 들어오는 열보다 많아지니까 빠지겠죠. 근데 얘는 나가는 열도 있지만 여기서 생기는 열이 있습니다. 난로에서부터 그렇죠? 히터에서부터 생기는 열. 히터에서 계속 생기는데 히터에서 생기는 열이 나가는 열보다 더 크면 안에는 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다고 치죠. 20도 올라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열도 점점점 커집니다. 왜? 온도차가 더 심해지니까.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벽 두께에서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 볼게요.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약 똑같은 거리라고 한다면 이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게 점점 더 커지다가 히터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같은 어떤 온도가 있다고 한다면 SS. 그게 바로 정상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공급은 계속되지만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균형을 이뤄서 정상 상태가 되고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발산되지 않으면 발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빠져되어 나가지 않으면 이거 바꿔야겠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 나중에 또 지우면 또 지워집니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온도는 주장창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열을 빠져주도록 해야 돼요. 다음 거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 앞에 CPU 있잖아요. CPU. CPU에 보면 위에 뭐가 있냐면 CPU 위에 바람갭이 있고 핀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CPU, 지금 PC 같은 거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CPU 찾아보죠. CPU 핀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기다 오에다 놓고 바람개비 돌리면 얘네들이 열을 빼나가는 거예요. 열을 빼나가지 않으면 CPU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 외부로 빼나가주는 정도 고체인 소자에서 주변으로 열 전달 여기에는 요 Q 아웃 그렇죠?
요 바깥으로 나가는 온도는 델타 T에 비례. Q는 H 곱하기 델타 T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때 요 온도 차이와 비례하는 요 H를 뭐라고 하냐면 열 전달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heat flux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줄, 즉 단위 면적당 빠져나가는 와트 수는 온도 차이 델타 T, 이 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 델타 T에 의해서 비례가 되는데 그 비례 상수를 H라고 그러고 열 전달 계수를 이렇게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주울인데 가끔 가다 보면 Q 프라임 제곱 센티미터를 면적을 따로 곱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Q는 Q 프라임 나누기 아니니까 전체 나가는 요 면적이 꼭 1 제곱 센티미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될 경우에는 곱하기 A를 해주면 되니까. 왜냐면 Q 프라임은 Q 곱하기 A잖아요. 그렇죠? Q 프라임은 단위 면적당 흘러나가는 열의 량 곱하기 그 면적 해주면은 빠져나가는 열의 량이 되니까 Q 프라임 나누기 A 곱하기 델타 T 하면 열 전달 계수가 되고 요 Q 프라임은 단위 시간당 발열량, 발열량이 아니라 열 빠져나가는 열량, 빠져나가는 으로 갖고 있습니다. 발산되어 없어지는 빠져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에 발열량으로 빠져나가는 양. 빠져. 그게 더 직관적이고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양의 열이고, 그 다음에 델타 T는 고체 주변과, 그러니까 이 소자 주변이죠. 소자 주변과, 그러니까 소자 표면과 주변 유체, 소자라고 합시다. 소자 표면과 주변 유체는 기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CPU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서 열이 나면 여기로 와서 이 옆에 있는 공기들이 뺏어가는 거죠. 그 뺏어가는 열 전달을 해나가는, 즉 여기서부터 열을 공기 중으로 유체로 빼나가는 거에 대한 상수가 H값입니다. 그러면 선풍기 틀면은 되게 빨리 빠져나갈 테고 선풍기 아니고 그냥 냅두면 좀 천천히 나갈 테고 그렇죠? 거기다 물 같은 거 되면 그것도 완전 원하드 스토리가 되고 그 캠핑 같은 경우 공기가 나면 공기가 뺏어가는 속도는 되게 느립니다. 물이 닿아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물과 얘는 접촉하는 양이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하고 분자 사이가 대략 한 고체에 비해서 한 10배쯤 되거든요. 거리가 10배라는 소리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 수는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한쪽 길이가 10배니까 박스 안에 들어있는 원자로 치면 근데 액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계속 열을 받아가는 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차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닿는 것보다 액체가 닿는 게 훨씬 더 그런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다가 소자에다가 에폭시를 하나 바르고 여기다가 하나 더 깔았어요. 왜 그랬냐? 나중에 이거를 요거 중에 요만큼 보는 거죠. 요만큼. 여기. 아주 작지만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원래 저 칩 사이즈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제 기억으로 200 마이크로 바이 200 마이크로는 되게 작은 거예요. 200 마이크로 바이 200 마이크로 아니라 저거는 한 그래도 몇 미리 바이 몇 미리는 될 테니까 이거에 뭐 200 마이크로면 0.2 미리잖아요. 2 미리 다이 2 미리보다 크겠죠. 다이가. 뭐 한 5 미리나 1cm나 된다고 치면 5 미리라고 쳐도 벌써 25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그 정량적인 값보다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전결하고 그 다음에 공력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열 전도를 우리가 할 거고요. 열 전도는 요런 가버닝 이퀘이션 전체적으로 열 전도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얘랑 비슷한데 요거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그렇죠? 그중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열은 외부로 전달 또는 빠져나가는 그렇죠?
유체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정도를 우리가 꼭 해줘야 열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온도가 이제 유의미하게 되지.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열만 공급하면 그러면은 온도가 무한정 올라가요. 여기에는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전류는 IV 또 I 제곱 R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위가 와트거든요. 주울 퍼 세크라고 1초에 이게 제가 그때 보면은 나중에 한번 다시 계산하겠지만 1mV에 1ohm이면은 1mW거든요. 1mW면 1초에 1mJ 정도 맞나? i제곱 r이니까 죄송합니다. i제곱 r이니까 1이 1옴 i가 그때 1mA 그 10의 마이너스 6승쯤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 와트 퍼 세크 초거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부피가 되게 작고 그렇죠? 요거의 볼륨이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제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는 이렇게 되면은 유의미한 값을 못 갖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도 이쪽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또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문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시작해야 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폭시를 썼는데 폭시 같은 경우는 전기전도도가 안 돼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열팽창 개수도 여기는 없고 그래서 넣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한시스 워크벤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